아이도 내가 너무 잘 봐야지 하지 말고 그냥 보자. 일도 너무 잘해야지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어진 일을 실수 없이 그냥 잘해내자. 이거 다 한 거야? 당신은 꼭 시키는 것만 하더라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 하게 된다. 우리가 사직서를 냈는데 남편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돈 그리고 그 기한은 더 길어졌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핑크빛이 아니다라는 이수연 소장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이자 이번에 따끈따끈한 새 책을 가지고 나온 이수연 작가 있는데요.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하는 엄마들 위한 그런 책을 제가 10년 만에 썼습니다. 제목은 일하는 엄마는 어떻게 성장하는가인데요. 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또 해답들 네.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고민하는 대신에 성장해라 라는 메시지를 네. 좀 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이제 15년 정도 됐는데요. 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나는 많은 워킹맘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매일 가슴에 사표를 품고 삽니다라는 네. 말씀을 사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만큼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워킹맘의 삶이. 실제로 이제 사표를 던지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신 분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좀 생각을 네.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정말 일과 육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매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가 그렇죠. 어리면 어릴수록 힘든 거 너무 알고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쳐왔고. 이게 힘들다고 해서 사실 이제 사표를 사실 이제 내는 순간, 사실 내는 거는 쉽거든요. 근데 내는 순간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네. 일단 이제 경제적인 이제 부담. 네, 이제 생계 위협이 이제 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워킹맘들이 다 생계형이잖아요. 네. 저는 제가 15년 동안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분 딱 2분 만났거든요. 그만큼 우리 다 생계형으로 한 달 죽어라고 벌어야 아파트 대출금 내고 공과금 내고 애 학원비라도 보내고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는데 그만둔 순간 또 다른 이제 고통이 찾아오면서 가정 불화,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 또 나에 대한 자괴감 이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퇴사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좀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힘든 거 충분히 이제 공감은 하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 사실 이게 첫 번째 고민이 좀 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돈이 되게끔 만든 다음에 나오셔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미 이제 경험해봤잖아요. 네. 밖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달 되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요즘 그렇죠. 같아서는. 그래서 그거를 쉽게 박차고 나오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돈으로 만들지? 나의 경험, 나의 이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서 나중에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다 구축하신 다음에 네. 매일매일 내 삶에 충실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아이도 커 있고 내 일도 성장해 있거든요. 네. 그때 나오셔도 괜찮다.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사표를 내고 나오시는 순간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막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맞아요. 나라도 벌어야지 이런 고민과 함께 맞습니다. 또 애는 또 엄마 손이 또 현실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럼요. 또 엄마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또 일과 가정 모두 다 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을 위한 로드맵까지 조금씩 준비를 맞아요. 하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가정 양립하면 뭐 일에 나의 에너지를 50%, 또 아이를 키우는데 50% 5대5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 네. 이렇게 또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워킹맘들 만나면서 이제 드린 말씀이 왜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일도 잘하고 아이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 저는 이제 제 경험담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이제 제 아이 굉장히 멋진 아이들로 잘 키웠거든요. 일도 많이 성장했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네. 오늘 우리 또 굿 캐스천 네. 또 시청자분들께 많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체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되게 친절한 부모가 되고 싶어요. 네.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조금 이제 다정한 동료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 가능하려면 일단 체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 늘 이제 일, 가정, 양립, 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신 분들은 일단 나의 체력, 일단 잘 먹고, 잘 자고, 좀 쉬고 싶을 때 쉬는,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네. 체력을 키우는 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디 운동하러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또 퇴근하고 또 집으로 출근해야 되잖아요. 네. 중간중간 스트레칭 하는 거. 네.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중간중간 까치발 드는 거.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목 운동하는 거. 의외로 우리가 한 번도 스트레칭을 안 하고 하루를 마감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40분 정도 이렇게 일에 몰입하다가 꼭 알람을 맞춰놔요. 아. 운동해야지 하고 5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그래서 화장실 갈 때는 저는 핸드폰을 안 가져갑니다. 우리가 딱 이렇게 이동하면서도 핸드폰, 화장실에서도 핸드폰, 그러다 보면 뇌도 그렇고 몸도 계속 경직되어 있거든요. 네. 틈새에 나의 시간을 좀 활용해서 좀 네. 운동을 하시면 좋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비타민 C를 매일 드시는 게 체력 유지에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네. 너무 달달한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차가운 것들, 우리 면역력을 뚝 떨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해로운 거는 먹지 않고 몸을 보여주는 비타민 C 틈새 운동을 꼭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잘해야지, 좋은 부모 돼야지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린 게, 잘하려고 제발 마음 좀 먹지 말아라. 네. 마음 먹지 말고 그냥 해라. 그냥 툭툭툭 하다 보면 좀 실수하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 좀 스스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저는 좀 위임을 잘 하셔라. 보통 우리가 이제 투두 리스트 쓰시잖아요. 매일 네. 아침 막 해야 되는 것들 막 쓰시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죠.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해야 될 거에 좀 집중하시고, 뭐 예를 들면 아이와의 애착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거는 나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 것은 좀 위임하시라. 위임해도 되는 리스트를 좀 꾸준히 작성하시다 보면 내가 어디에 좀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아빠들 교육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분노를 느끼는 지점은 육아 및 가사를 내가 직접 다 해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르는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5년 동안 그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조금 이제 찾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뇌 구조상 그러는데, 우리는 야, 딱 보면 모르니? 안 보여? 라고 표현을 하지만, 남자의 뇌는 이제 머리에 퀘스천이 들면 사실 움직이지 않아서 잘 네. 몰라요. 네. 그래서 자기야, 나 좀 도와줘 하면 뭘? 어떻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야, 세탁기 다 됐으니까 가서 널어줘. 자기야, 쓰레기통 비우고 새 비닐봉지 씌워놔. 자기야, 설거지하고 주변에 물기 한번 닦아줘.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시키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럼 꼭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 이렇게 시켰을 때, 남편이 뭔가를 했을 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칭찬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두 번째로 남자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해도 욕먹기 때문에 안 한다는 남자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들은 뇌 자체가 인정의 욕구가 강하거든요. 네.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을 안 해주니까. 네. 그리고 칭찬만 안 해준 게 아니라 비난을 하죠. 이거 다 한 거야? 당신은 꼭 시키는 것만 하더라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야 고마워 수고했어 라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남편한테 자기야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재활용 버리라고 했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내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안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제 뇌 구조를 공부했을 때. 그래서 이왕이면 이거 해, 이거 하라고 했지가 아니라 조금 더 자기가 이거 해줄 수 있어? 아니면 선택할 수 있게. 화장실 청소할 거야? 거실 청소기 돌릴 거야? 선택하는 네. 거.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지금 2시인데 2시 반까지 여기 방 한번 정리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시간을
조금 이제 정해주면 남자의 뇌 자체는 거기에 맞게 움직이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아시면 분노를 느끼시기보다는 아, 그들의 특성에 맞게 내가 조금 언어를 구사해봐야겠구나. 좀 그렇게 하시면 진짜 먹히거든요. 특히 아들한테도 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어떤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수명이 길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 실감이 안 되잖아요. 아직 우린 젊으니까. 근데 실제로 현재 130세 보장보험이 나왔어요. 그 말은 한 80세에서 90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있는 직장을 우리가 평생 다닐 수 없어요. 지금 평생 직장이라는 이제 개념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다니는 이 직장을 나왔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할 건지. 네. 근데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남편의 월급을 믿지 마라. 요즘 구조조정도 굉장히 네. 빨라졌고, 이제 명예퇴직이 이제 빨라졌잖아요. 40대 초반부터 지금 다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남편만 믿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사직서를 냈는데, 남편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돈, 그리고 그 기한은 더 길어졌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핑크빛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일을 잘해야 돼. 왜? 우리 생계이기 때문에 더 일을 잘하셔야 돼요.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건 회사를 위해서 일을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잘하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브랜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제 아이덴티티, 뭐 퍼스널 브랜딩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특정 누군가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아, 영업은 누가 잘하지? 뭐는 누가 잘하지? 거기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넘버원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도록. 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그렇게 되려면 브랜딩, 이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뭐가 좀 부족하지? 나의 부족한 면을 좀 객관화해서 보시고, 내가 잘하는 거, 부족한 거를 조금 찾아보셔서 부족한 거를 좀 보완하는 그런 노력들. 네. 시간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직장 내에서 보면요, 의외로 새어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네.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수다도 떨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요. 그런 시간들만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세팅을 하셔도 충분히 이 시간에 자기 개발도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데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는가 체크해 보시고 그러면 나는 우리 직장 내에서 넘버원이 되려면 어떤 부분을 좀 강화하지? 하나하나 보완하시면 충분히 내 업계에서 넘버원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그 직장은. 그렇게 되기까지의 나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또한 지나간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또 어차피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신 분들은 멀리 보면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잘 보내자 이 마음이면 이 하루하루가 쌓이면 5년, 10년이 되면서 나도 성장해 있고 아이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엄마가 흔들리면 아이는 무너진다. 모를 것 같아도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불안해. 엄마가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다. 그게 아이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이제 부모의 정서를 아이가 그대로 다 이제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단단해진다. 그리고 저 이제 세 번째로는 앞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이제 100점이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100점이 될 수 없는 거 아시죠? 아이도 내가 너무 잘 봐야지 하지 말고 그냥 보자. 일도 너무 잘해야지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어진 일을 실수 없이 그냥 잘해내자. 이 정도 마음가짐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성장이 있지 않을까 싶고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이에 대한 되게 고민도 많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마음 충분히 아는데요. 일단 내가 성장해야 아이도 성장한다라는 거. 사실 요즘 아이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제 무기력함이거든요. 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요, 꿈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왜 요즘 아이들이 무기력할까? 왜 요즘 아이들 꿈이 없을까를 보면 아이들은 꿈꾸는 부모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 꿈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중간에 안 됐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내 꿈을 이뤘을 때 어떤 기쁨과 어떤 또 성취욕이 있는지를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는 너 꿈이 뭐야? 왜 너는 꿈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또 아이를 비난하잖아요. 네. 내가 먼저 성장해서 내가 먼저 꿈꾸는 모습을 보여야 비로소 아이도 성장하고 꿈꾸던 아이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딱 붙여놓고 네. 힘들 때마다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회수천